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유홍희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14주차에 걸쳐서 동력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주차 강의로 먼저 동력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인 직선 병진 운동, 교재 기준으로는 1장 1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재가 어떤 것인가는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동력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학이란 역학의 한 분야로 물체가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학이란 그럼 무엇인가? 역학이란 힘, 물체, 그리고 반응에는 운동과 변형이 있습니다. 이 세 요소 간의 관계를 다루는 물리학의 가장 오래된 학문 분야를 역학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고체인가 유체인가에 따라서 고체역학과 유체역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있을 때 힘이 가해지면 이 물체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변형을 일으키든지 하는 그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역학이다. 그 중에서도 동력학은 바로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의 예를 변형의 예와 더불어서 같이 살펴봄으로써 운동과 변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인 여기 원래 처음에 이렇게 분홍색 이런 사각형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위치로 이렇게 움직여 갔다고 그랬을 때 이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변형은 처음에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형상으로 모양이 변했다. 이건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힘을 받아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물체를 우리는 이 역학의 용어로 강체, 영어로는 rigid body라고 부릅니다. 학부동력학에서는 변형은 다루지 않고 운동만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부의 재료역학에서는 운동 없는 변형만을 다루는 그런 분야를 또 별도로 교과과정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쳐서 대학원에 가서 구조동력학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운동과 변형을 함께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를 학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학은 운동만 다루는, 강체가 없는 물체의 운동만 다루는 그런 분야가 동력학의 학부에서 다루는 동력학의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학을 위해서 동원하는 해석 방법에는 고체역학에서는 주로 물체의 각 질점의 움직임을 갖다가 관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라그랑지안 어프로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체역학에서는 정해진 공간을 관찰하는, 그래서 각각의 질점을 물체의 각 질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공간을 관찰하는, 이 정해진 공간을 역학에서는 컨트롤 볼륨, 제어체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방법을 갖다가 오일러리안 어프로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유체역학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이 동력학이나 재료역학을 배울 때는 이 고체역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모든 수학적인 내용들이 다뤄지는 데 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다룰 때는 이 오일러리안 어프로치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체역학에서 등장하는 물체들은 계속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물체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관찰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 정해진 그 위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지나가는 물체들을 지속적으로 정해진 공간 내에서 관찰하는 이런 어프로치를 사용합니다. 이런 어프로치를 오일러를 위한 어프로치라고 한다. 나중에 보면은 유체역학 배울 때 재료역학이나 동력학에서 다뤘던 내용들과 사뭇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유체역학을 배울 때 상당히 어렵게 느끼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력학에서는 동력학은 고체역학에 속하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체역학에 속한 교과목들,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을 우선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동력학,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강체의 거동을 분석하는, 사용되는 주요 법칙은 주로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주로 사용됩니다. 재료역학에서는 이 영어로에서는 strength of materials라고 하는데요. 힘을 받아서 변형하는 주로 탄성체의 거동을 분석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 법칙으로는 후크의 변형의 법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으로 기계진동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물체의 작은 운동이나 변형을 선형 미분방 정식으로 모델링해서 분석하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진동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 역시 고체역학에 속한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구운동학과 기계역학, 이 두 개의 과목을 합쳐서 기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기구운동학은 기구학 중에 강체로 된 링크계의 운동만을 분석하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기구를 설계하는 그런 학문 분야를 기구운동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키지 키네마틱스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분야죠. 기계역학은 링키지 다이내믹스로 링크계의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분석하고 이 분석된 힘에 근거해서 기구를 설계하는 그런 학문 분야를 기계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학문 분야들이 고체역학에 속한 교과목들이 되겠는데요. 고체역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 개의 주요 물리학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 동력학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진 운동의 법칙, 그리고 재료역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변형의 법칙, 그리고 동력학이나 재료역학에서 공이 사용되고 있는 쿨롱의 마찰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이 이 고체역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법칙들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법칙들이 더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부 동력학 과정이나 재료역학 과정 등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 법칙들이 주로 사용된다 하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동력학을 배우는데 이 동력학을 우리는 왜 배우는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동력학을 배우는 주요 목적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계들의 성능을 분석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동력학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게 사절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절기구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서 비가 오는 날 윈드실드 와이퍼를 이용해서 빗물을 닦아내죠. 그때 그 와이퍼의 작동이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사절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링크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 3번 링크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운동을 이용해서 와이퍼의 운동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 1번 링크가 돌 때 이 3번 링크가 얼마만큼의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빗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그걸 창문을 충분한 넓이를 닦아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이런 사절기구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링크의 운동에 따라 3번 링크의 운동을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고 싶을 때,
즉 운동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되겠죠. 이것을 성능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만들고 싶다. 이걸 기능 설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 설계 시에 기구를 구성하는 링크들에 발생하는 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얘가 돌아가게 될 때 얘네들이 전부 그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면서 요 조인트들의 여기 핀 조인트, 핀 조인트, 핀 조인트, 핀 조인트 4개의 핀 조인트로 사절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요 핀 조인트들의 힘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 힘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 기구가 부서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서지지 않게 만들려면은 여기 걸리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링크들의 두께나 넓이나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설계 대상에 여기서 언급한 것 같이 성능 그리고 내구성 그 외에도 경제성, 환경 적합성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작업을 설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 설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동력학의 기본 법칙들을 배운다 하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사용할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명칭은 동력학,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2021년 올해 2월 26일 날 발간이 된 책이 되겠고요. 제가 저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판사는 문운당에서 출판한 교재가 되겠고 이 교재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재들하고는 구성이 약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내용도 일부 내용들이 많이 기존의 교재 내용이 있던 것들이 축소되거나 삭제되거나 하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를 이 강의 속도에 맞춰서 교재 내용에 언급하는 장절을 따라오면서 읽어보면은 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교재 내용을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은 1장에서는 강체의 병진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데 병진 운동 중에서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 곡선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직선 운동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겠고요. 또 곡선 운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이런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좌표계와 좌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운동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1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대략 2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병진 운동역학 첫 번째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선 힘, 앞에서는 운동만 다루는데 요 2장에서는 힘, 그리고 이 힘들이 작용하는 물체 작용하는 제어물체도 이거에 근거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서는 구심력 운동이라는 것을 다루는데 사실은 과거의 교재들에서는 이 구심력 운동이 근본이 되는 천체 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다뤄왔는데 본 교재에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축약되어 있는 점이 기존 교재들과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 부분도 약 2주에 걸쳐서 이걸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역학의 두 번째 운동역학 내용으로 운동 방정식을 적분해서 얻은 그런 적분 원리들을 두 가지 적분 원리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 원리와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배우게 되겠고요.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배우는 마지막 부분에 이 충격이 들어오는 그 하나의 요소인 충돌 현상에 대해서 3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 내용이
7주차에 회전 운동, 그래서 회전 이 앞에서는 전부 다 병진 운동만 다루는데요. 병진 운동이 무엇이고 회전 운동이 무엇이냐? 병진 운동은 회전 운동이 없는 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회전 운동 하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종종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전 운동이 무엇이고 병진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과 관련된 운동 변수는 무엇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회전 운동까지 일어날 때 우리가 속도 간의 관계식, 가속도 간의 관계식 등을 다룬 2점 정리, 1점 정리라는 것을 운동학과 관련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촉, 두 강체 간에 접촉을 할 때 구름 접촉이라는 게 있고 미끄럼 접촉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다룰 거고 마지막으로 순간중심이라는 개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우리가 7주차에 걸쳐서 이 강의를 다루게 되겠는데요. 이 4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평면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면 운동들을. 그래서 평면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중간고사를 8주차에 보통 본다고 했을 때 9주차에 질량의 중심, 질량의 분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질량 분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나 대학 1학년 물리 시간에 배웠을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관성 모멘트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3차원 그 공간 운동과 관련돼서 질량의 분포에 관련된 그 용어로 관성 행렬과 관성 다이아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9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9주차에 요 5장을 배울 때 이어서 5장은 평면에서의 질량의 분포까지 다룬다면 요 9장에서는 공간에서의 질량의 분포에 관련된 관성 행렬과 관성 다이아딕을 이 9주차에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루고 나면은 이제 운동 역학을 회전 운동과 관련된 운동 방정식, 회전 운동 방정식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회전 운동 방정식을 다룰 때 등장하는 용어가 모멘트 토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장에서 교재의 6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전 운동 관련된 충격량, 이걸 우리 각 충격량이라고 하고요. 회전 운동과 관련된 운동량, 이걸 각 운동량이라고 하고 또 이때 이 물체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회전 운동이 발생할 때 이것을 편심 충돌이라고 하는데 편심 충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7장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우리가 물체의 평면 운동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실제로 요 평면 운동까지만 배우게 되더라도 대부분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많은 그 공학적 예제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공간 운동까지 다루게 되는 게 8장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3차원 물체가 3차원 공간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 운동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학 해석과 관련돼서 벡터의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 벡터의 표기는 어떻게 하고 강체의 자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3차원 운동을 하게 되면 강체의 자세라는 것이 정의가 본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운동학에서 다루는 4개의 정리들, 평면 운동에서 2점 정리와 1점 정리를 다뤘는데요. 공간 운동에서도 2점 정리와 1점 정리를 다루고 이에 더해서 각속도 덧셈 정리라는 걸 배우고 벡터 미분 정리라는 걸 배워서 3차원 운동학을 다룰 수 있는 4개의 정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정리를 알고 있으면은 3차원의 운동학을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모두 마스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8장에서 다루는 거고 앞에 9장은 이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3차원 운동역학, 3차원
그 운동을 하는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평면 운동에서는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다룬 제휴물체도라는 것을 그려서 그거에 근거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웠는데, 공간 운동이 되면은 이 제휴물체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공간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3차원 운동역학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표기를 통해서 전부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10장에서 다루게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3차원 공간 운동을 하는 물체들의 적분 원리, 즉 일과 에너지 원리, 충격량, 운동량 원리도 다루고, 그리고 이 평면 운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3차원 운동에서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인 자이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비선형 역학에서 등장하는 비선형 효과가 되겠는데, 이 비선형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0장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와 달리 본 교재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들이 많이 대학원 과정에서 다뤄지는데, 학부의 그 고학년 과정에서도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종종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부 과정에서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11장에서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마지막 주차에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계 진동학이나 이런 코스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 형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도 운동 방정식들이 유도됐지만 이건 미분 방정식 형태로 유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학 물리에서 배웠듯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게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형태를 미분 방정식 형태로 유도하는 것을 요 11장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 형태로 유도해서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시간에 따라서 운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는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 유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는데, 대부분의 학부 동력학 과정에서는 요 11장 과정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까지 과정만 다루고, 대부분의 학부 동력학에서는 어떤 한 순간 그 물체의 속도나 각속도나 가속도나 각가속도나 위치나 자세나 이런 거를 배우죠. 그런데 요 11장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운동 변수들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그 방정식을 구하는 그 방법을 11장에서 다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으로서 오늘 그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1장에 병진 운동 중에서 직선 운동에 대해서 이번 주차의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룰 텐데요. 일단 병진 운동이 무엇인가? 사실 병진 운동이라는 이런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죠. 영어로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입니다. 그럼 병진 운동은 쉽게 얘기해서 회전 운동이 없는 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두 가지 예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예는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똑바로 있다가 이 위치로 이렇게 움직여 왔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병진 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가 C, D의 위치에 있다가 C 스타, D 스타로 갔다. 그럼 이 막대기가 이 수평선에 대해서 각도가 이루는 각도가 달라지죠. 그 회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회전 운동이라고 한다. 여기는 이 수평선과 이루는 막대기의 각도가 변하지 않죠. 이건 회전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병진 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종종 학생들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혼동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여기 있었던 박스를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원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니까 이게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박스에 이 가로 방향 이 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변하지 않죠. 이렇게 이 각도의 변화가 없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상에 어떤 선을 긋고 그 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움직이는 동안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병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에 반해서 이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이쪽 D점과 C점은 수직 방향 이 홈을 따라서 움직이고 D점은 수평 방향 홈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 C점과 D점을 연결하고 있는 이 막대, 그럼 이 막대의 D점은 이 직선 운동을 하죠. C점도 직선 운동하죠. 그러나 이 막대 R은 얘가 이 각도가 운동을 할 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막대 R은 회전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에 있는 어떤 두 점이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병진 운동을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이 막대에 있는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원을 그리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A점이 원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히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 운동학에서도 그렇고 운동역학, 운동역학은 그 힘을 운동과 함께 다루는 분야를 운동역학이라고 하고, 힘은 다루지 않고 운동만 다루는 분야를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학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운동역학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운동학에서도 우리가 운동역학에서도 병진 운동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회전 운동하는 걸 나중에 다룹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 방정식과 회전 운동 방정식은 별도로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순서로 다루게 될 텐데 병진 운동이 무엇이고 회전 운동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병진 운동에서도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을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 두 가지 운동 중에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직선 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다루게 될 테고, 다음 주차에서는 2주차에는 곡선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직선 운동 관련돼서 여기 왼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왼쪽에 위에 있는 이 물체 A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물체 B는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B도 위아래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A도 좌우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 속한 A 물체가 됐던 B 물체가 됐던 어떤 한 물체에 속한 모든 점들의 운동이 직선상에서만 일어날 때 이거를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A도 직선 운동하고 B도 직선 운동하죠. 이때 이거는 A와 B가 다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에서 그 있는 속한 물체들이 전부 직선 운동을 할 때 이때 우리가 이거는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예를 보면은 이 C라는 그 물체하고 D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회전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C도 좌우로 움직이죠. D도 C의 이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D가 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도 운동 중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을 안 하는, C도 안 하고 D도 안 하고, 여기 있는 예제들은 전부 다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C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D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는 요 선을 따라서 요 D가
C가 이쪽으로 빠지고 D가 이렇게 C의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이런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 선이 곡선을 그리게 되죠. D가. C에 있는 모든 점들은 직선상 운동을 하지만 D에 있는 점들은 이런 곡선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예제들은 곡선 운동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 그 주에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에서 먼저 직선 운동을 하는 예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곡선 운동을 하는 예제에 대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운동은 직선상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다루기가 편하죠. 그러나 곡선 운동은 이제는 방향이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방향을 동시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곡선 운동부터는 벡터로 다뤄야 됩니다. 직선 운동은 좌우만 있기 때문에 스칼라로 다뤄도 되죠. 그래서 이 직선 운동 다룰 때는 스칼라 함수를 이용해서 운동을 분석하고 곡선 운동을 다룰 때는 벡터를 이용해서 운동을 분석하게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주차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너무 강의가 1주차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멈춤 없이 계속 끝까지 1주차 강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차 강의 중에 전반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후반부 강의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